응? 10장 아닌가? 10장도 있구나. 했어. 3자 회담을 치르. 좀. 11장. 책임도 깨끗하게. 11장 3자 회담. 한 나라의 제후들은 틈틈이 국경 밖으로 시차를 나갔다. 산악지역의 버마 영토에도 들어가 보았다. 토굴 입구에 공지러 보이는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어 보이는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불쌍한 백성이여, 자 이것을 받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밥이라는 거다. 이것을 한 줌 먹으면 구성기 하나를 먹는 것보다 낫다. 어디서 오신 어르신들이십니까? 우리는 천족이다. 하늘의 족속이다. 천상에서 너희들을 어여삐 어겨 불쌍히 여겨 왔느니라.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시옵기 바라나이다. 너희가 잘 살게 되기까지는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왜 다 썩은 짐승 가죽만 걸치고 다니느냐? 저쪽 고마 나라에서는 질로 옷을 짜서 입던데 한 나라에도 하여튼 여기서 막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보마 나라는 거기도 이제 나라 시스템인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백성을 직접 접촉해가지고 막 물자를 주니까 그래서 와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한 나라에도 짐승 가죽 옷이 있지만 오히려 고급 의류였다. 그런데 버마 나라 사람이 입는 옷은 가죽 옷은 썩고 찢어진 것이 많았다. 그들의 옷은 저희와 같이 메피타를 오르내리는 놈들은 휘해져 입지 못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옛날 그 배옷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것을 입거라. 수행하는 병사들이 말에 실은 짐을 가져왔다. 직물 옷감으로 만든 튼튼한 옷을 받은 버마 백성들은 놀라워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짜고 짓게 될 날이 있겠사옵니까? 우리에게 복종하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물질로 점점 따르게 됩니다. 버마 나라의 주민들도 점차 한 나라를 따르게 되었다. 특히 짐승 고기를 마늘 양념을 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니 더욱 고마워했다. 다시 한 나라의 궁실에서는 회의를 가졌다. 버마 나라의 복속은 잘 되어가고 있어? 그런데 버마의 족속은 본래 사나운 자들이라서 유화책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밥과 옷을 주면 감사히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자기들도 그렇게 밥을 짓고 옷을 짤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적극성이 있고 그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 편안히 다스리기는 어렵지요. 그건 그렇다 해도 그들은 원래 자존심이 뿌리 깊이 있는 자들이라 지금은 우리가 물자원 조만을 하니 별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어찌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고마 족속을 본받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명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자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막 그렇게 그 고마 나라에서 복속하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일을 하기야 하겠지. 버마 나라도 남자들이 생업을 전담한다는데 짐승 사냥이나 나무 열매 따기를 하는데 그들의 수확은 보잘것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땅에서 집 나르기 같은 걸 시키면 따분해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냥 단순한 일을 잘 안 하니까 환웅이 다시 그들이 영특하다면 우리 학문을 전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안 될 겁니다. 그들은 그냥 물자를 얻는 것 외에는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남에게 간섭받는 거니까 오히려 싫어하죠. 여하튼 그들에 관한 일은 이대로 나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처하도록 하세. 그리고 훈토에서 우리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일은 어떻게 되어가? 늦어지는 것 같소? 어제 전령의 보고가 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승선할 인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 병사의 아내들 중에는 안 오겠다고 하는 여자도 많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이니 여자가 일생을 의탁할 곳이 못 된다고 여기는가 보군. 기왕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번에 떠나보난 집에서는 이 기회에 헤어지자 할 수도 있겠죠. 처녀를 더 데려올 수는 없을까? 어려울 듯합니다. 남자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선 여자가 있을까요? 설령 데리고 온다 해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자들만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웅이 이렇게 처녀를 데려올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괜히 진심이 아니죠. 그야말로 진심. 왜냐하면 앞에 백산도 대화할 때도 말도 이렇게 하듯이 자기 이 사정은 자기는 뻔히 안답니다. 근데 괜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뭔가 부득이 지시를 내린다 이거죠. 부시를 대고 이제 환웅은 잠시 생각했다. 제후들도 조용히 기다렸다. 초나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우리 병사들은 이제부터 이곳의 여자와 혼인을 해도 좋다. 이제 드디어 이쪽의 여자들은 한나라의 군사들은 이곳의 여자들과 정식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마나라의 처녀들은 모두 머리마루에 집단 수용되어 있기에 한나라의 병사가 만나기는 어려웠다. 예, 초경 이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두 집단 수용소에 있다는 거죠. 가끔 한나라에 살려고 들어오는 과부들은 아쉬운 대로 한나라 병사의 좋은 배필이 되었다. 고마나라 여자들은 강건하고 힘센 한나라 남자들에게 안기고 싶어 했다. 한나라 사람들은 뽀얗고 보드라운 피부의 고마 여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여 각자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꼭 저기 비슷하죠. 사람이 땅의 아들, 번성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러니까 좋아하는지라 뭐 그런 얘기. 아내를 삼았다. 눈길이 마주 닿는 한나라 여인보다도 모간으로 머리가 파묻혀지는 고마 여인은 품어 안고 희롱하기에 한결 수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먼저도 좀 얘기했듯이 이게 남자 여자가 원래부터 크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정복자 피정복자 인종이 달라가지고 그 남자들은 되게 정복자 유전자고 여자들은 피정복자 유전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중에 본토에서 큰 배를 타고 한나라 병사의 가족들이 왔다. 하지만 혼자 있는 한나라 병사가 2,000 가까이 되는데도 들어오는 애들은 500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올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본토와의 관계도 정리되었다. 이곳에서 완전한 나라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와 이곳 토착국들과의 관계도 확실히 정립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제후들은 고마나라와 범하나라를 복속시키면 자신들의 입지가 늘어나므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고마나라의 양해를 구하면서 범하나라와의 만남도 시도해보도록 하자. 환웅은 두 나라에 전가를 보냈다. 다음 달 초일 누리마루에서 삼국 화합회의를 가집시다. 고마나라 쪽은 문제가 없겠으나 범하나라 쪽이 문제였다. 그들이 타협에 비협조적인 것은 미리 알고 있던 바였다. 회답이 올 날에 고마나라 쪽은 이미 답이 왔지만 범하나라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통백 비렴과 우사제의랑이 각기 1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범하나라와의 국경으로 갔다. 오후가 되니 국경의 소식을 듣고 하늘 메아리가 수백의 범하나라 군사들과 함께 산기슭을 돌아 나왔다. 그들은 경사진 숲의 나무들 사이사이에 섞여 숨고 더러는 나무에 올라 화를 조준했다. 하늘 메아리는 그중 가지가 굵은 큰 나무에 측근 두 남자와 함께 올라가 가지를 엄폐물 삼아 방비했다. 하늘 메아리는 들판에서 말을 타고 대치하고 있는 비렴과 제의랑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그대들을 부른 적 없소 하고 냉랭히 말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비렴은 얼른 크게 대답하고는 우리가 불렀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닌 만큼 가란다고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했다. 있든 말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를 따라야 합니다. 어서 누리마루로 가셔서 우리 처남을 만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그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물러들 가라. 우린 이대로 살면 된다. 우리는 당신네 백성이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얼벗고 굶주리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없소. 당신네들이 우리의 지시를 따라 생활한다면 당신네 백성은 구제될 수 있소. 우리나라는 내가 이끈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가 아니다. 환나라군의 선도는 칼을 뽑고 위협 자세를 취했다. 아니 저놈들이 하늘 메아리 호위병들과 범하나라의 군사들도 칼을 뽑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기선을 제압당해 있었다. 산 언덕 위의 범하나라 군사들은 기껏해야 2자 길이 되는 칼로 무장했고 허술한 짐승 가죽군만의 걸거순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나라 군사의 수효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같이 장대한 체구와 두꺼운 갑옷 그리고 기다란 창검으로 무장해 있었다. 평지에 나가 싸운다면 선두의 2장수와 기마병들만 달려들어도 모두 그 아래 깔릴 것 같았다. 저들은 그 덩치는 우리보다 한 머리 높다. 활쏘기로 쳐올라오기를 막아야 할 뿐이고 맞싸우기는 못하겠습니다. 하늘메아리와 싸움 버금머리는 충돌을 않기로 했다. 싸움 버금머리라는 뜻이지. 범하의 병사들 제각기도 덤빌 엄두를 못 냈다. 하늘메아리는 최소의 체면치레를 위해 한마디 했다. 너희들이 물러가야 누리마루에 가겠다. 우리는 애초부터 당신들을 칠 계획이 없었소. 정상회담의 날에 와주시오. 한나라 군대는 이윽고 물러갔다. 한나라 진영은 처음으로 토착민을 힘으로 위협하고 만 것이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에 이른 것이었다. 회담날에 하늘메아리는 끝내 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 측에서는 한이 어울림에게 회담을 연기하자며 먼발치에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회담이 취소됐다는 것이 3자 회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제 고마나라와 범하나라의 복속은 시간 문제였다. 단지 어떻게 그들을 개혁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병사들도 들떠 있었다. 근데 아직도 우린 전의 여자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어. 기껏해야 할 일 없어 찾아오는 과부들이나 구제하고 있으니 기껏해야 살 길 없어 찾아오는 과부들이나 구제해주고 있으니 아예 처녀 양육장이라는 머리마루를 쳐부숴서 여자들을 풀어주고 하나씩 취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 성인식만 넘어가 보자는 것이 천황님의 방침이라네. 반도의 원주민을 모두 한나라의 치하에 두려는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었다. 그간 허술이 갖춰 있었던 한나라의 체제도 정비했다. 애초에 그들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을 신시라고 불렀지만 이제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신시가 어느 곳인지 수도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래의 터전인 한강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와 삼국이 만나는 중심인 태백산, 그냥 실제 지금 태백산, 그걸 그냥 인용했어요. 태백산 꼭대기 큰 나무를 신단수로 삼고 그 아래의 분지를 신시라 불렀다. 환웅천황과 제후들은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으로 분류되는 인간의 360가지를 주관하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개한 고마와 범하 두 나라의 백성을 다스려 교화시킬 계획에 착수했다. 범하와의 국경 가까이에 도시를 세우니 범하의 망명객들도 하나하나 나타났다. 대체로 그들 사이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새로 살 길을 찾고 훗날의 복수를 도모할 목적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은 망명객에게 물었다. 빗살 해무리입니다. 망명객은 그들의 간단한 문자를 땅에 쓰며 답했다. 뜻이 뭔가? 비스듬히 번지는 햇빛의 자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환난에서 살려면 사광일휘라스라. 그 뜻을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쓰죠? 빛함은 여러 말 뜻이 있고 살도 여러 말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빗살 해물이라고 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부르기는 마음대로 불러라. 하지만 우리의 오적에 올릴 때는 너희 이름은 사광일휘일 뿐이다. 알겠느냐? 네. 그리고 범하나라에서 윗사람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윗사람이 되지 않는다. 네, 좀 그냥 권력투쟁에서 밀려오는다니까 윗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접받으려면 우리의 글과 말을 배워 쓰도록 하여야 한다. 네, 이미 귀화해온 고마나라의 이민자들은 환나라의 글을 배우고 법을 따르며 살고 있었다. 환나라에서는 범하인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 환나라의 글을 배우라 해도 좀처럼 배우지 않고 저들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다. 물자를 빼돌리고 다시 범하나라로 도주하는 일도 많았다. 그들은 환나라를 동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용하러 온 것 같았다. 이렇게 다시 석 달이 지났다. 천황님, 버마인들은 백성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두 내쫓을 수도 없고 사소한 불순종으로 그들을 벌한다면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진 전파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주선학 지환이 경고했다. 남모에도 직할 통치를 해야겠다. 그런데 저들 기질이 잘 들어먹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이 있지만 일단 다시 삼국회담을 열어보도록 하자. 고마나라와의 관계도 이번에 확실히 해놓고 환웅은 다시 삼자회담 제의를 보냈다. 이번에는 범하나라도 전해들 백성의 동요를 알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야마루에서는 삼자회담이 열렸다. 환웅은 드디어 하늘메아리를 만나게 되었다. 범가주고의 그녀는 사뿐거리는 걸음으로 한이어울림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왔다. 이거 좀 쑥스럽군. 환웅은 어여쁘다 못해 귀여운 두 여자와 함께 한 탁자에 둘러앉아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것이 어색했다. 그러나 두 여자는 어엿한 상대국의 여왕이었다. 그대가 환웅천왕이라는 사나해요? 하늘메아리는 한이어울림과 맞잡은 손을 놓고 마룻바닥에 앉으며 눈을 치켜뜨고 물었다. 그렇소이다. 당신이 하늘메아리 여왕이요? 보면 모르오. 그럼 여기 누가 더 있어? 자, 반갑소. 우리 함께 이 땅의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할 궁리를 해봅시다. 환웅은 여느 까탈스러운 여자를 대하듯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무엇이오? 우리는 우리끼리도 잘 살아왔는데 무엇을 바라는 거요? 자, 바란다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살자는 것이오. 도움을 바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소. 일단 들어봅시다. 이제 앞에 둘이 하늘메아리하고 대화한 거고, 일단 들어봅시다 하고 조용히 있던 한이어울림이 분위기를 중재해 주었다. 이윽고 두 여왕 앞에서 환웅천왕은 자신의 뜻을 밝혔다. 당신들의 나라가 우리들의 식생활을 따르도록 권장하오. 마늘을 먹고 고기도 먹도록 하여 당신들이 짐승을 이길 힘을 가지게 하겠소. 나는 그전부터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소. 여기 나의 부왕 환인이 주신 천부인 세계가 그 증표요. 부왕이라니 누구요? 아버지만 아버지고 왕이면 왕이지 부왕이 뭐요? 진짜 무슨 얘기지요? 세습 군주제가 아닌 이네들로서는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나의 부친이 왕이셔서 나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물려주신 거요. 환웅의 대답에 아니, 아버지가 으뜸머리라고 저절로 으뜸머리가 되어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그녀들은 다시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니, 나는 환웅은 자기가 왜 왕의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당신들은 결혼을 하시오? 환웅은 그녀들에게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한 질문을 했다. 무슨 매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같이 사는 거시거시가 있어. 무슨 엄격한 제도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매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같이 사는 동거하는 가시거시가 있어. 우리는 결혼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자와의 잠자리를 얻으려는 싸움이 그때마다 너무 치열하니 한 번 합의를 하여 남녀를 짝짓고 그 이후로는 한 여자와의 잠자리를 정해진 남자가 맡아 하기로 하여 불필요한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오. 그거하고 무슨 이어짐이 있어? 하늘메아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거야? 하늘메아리와 당신들은 왕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오? 환웅의 대화가 이어졌다. 하늘메아리와 환웅이 계속 논쟁하지. 서로 겨루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쪽이 이어받게 되어 인기가 가장 높은 사람? 우리도 왕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많았소. 그래서 더 이상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소. 하늘은 다음 왕이 되려는 자를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소. 그래서 하늘의 점지를 받은 자가 싸움 없이 계속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소. 왕의 아들 중에서도 나는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왕이 될 수 있었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늘 메아리와 한이 어울림도 바라는 바였기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저기 저 사람들이요. 하늘 메아리는 누리마루 아래 대기에 있는 10여 명의 군장을 가리켰다. 그렇소. 저들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오. 그냥 군장, 옛날 군대의 장, 그냥 장교들 모두 산하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부하 이렇게 간부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전부의 남자들이냐? 군장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 메아리가 환웅은 기가 막혔으나 그녀들이 사고방식을 따져보아 다시 답했다. 저들이 아내들이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내 아내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저들이 남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시킨 것이오. 환웅은 겨우 자기의 위치를 합리화했다. 여왕들도 더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좀 이런 아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이제 뭐 설명을 하니까 약간 넋짓으로 설명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전부 좀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자, 이것이 내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증표요. 환웅은 손짓하여 거울과 붓과 칼을 올라오게 했다. 천부인 세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올라온 자는 세 가지의 천부인을 딱 삭자해 놓고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이 어울림이 물었다. 거울은 이 세상을 온전히 틀림없이 살펴보라는 것이요. 북은 명령이 방방곡곡 전파되라는 것이요. 그리고 칼은 나라의 법들을 어기는 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라는 것이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이 셋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임을 여왕들도 아시겠지요. 그렇소. 우리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것들은 더 잘 만들어져 있군요. 하늘 메아리가 비로소 회담에 관심 두는 태도를 보였다. 물건이 좋은 게 있으니까 마침 우리도 세 명이니 세상을 나누어 다스린다는 뜻으로 하나씩 나누어 가집시다. 여왕들께서 먼저 원하시는 대로 가지시오. 환웅은 세 천부인을 탁자 중앙으로 밀어보냈다. 이게 이 사람 뭐가 좋은가 이렇게 찾는 거 그런 걸로 너무 기사 처리였으니까 여담을 좀 할게요. 트로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트로이 가서 아킬레스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그 전쟁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그 제사장 사제 여사제들인가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있어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아킬레스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여사제들한테 선물을 막 줬어요. 그냥 뭐 화장 뭐 거울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가 칼 모형 그런 것도 하나 주고 여러 개를 막 젖혀놓고 막 뭘 고르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칼을 골랐단 말이야 아킬레스가. 그래서 여자로 있었다 하고 당신 찾아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뭐를 좋아하느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비슷한 거가 나오죠. 원하시는 대로 가지시오. 환웅은 제 천부인을 탁자 중앙으로 밀어올렸다. 근데 나는 거울을 한이 어울림은 평소 자신의 거처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희고 순결하게 보이려 무척 신경 써 가꾸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전까지 써왔던 손바닥만한 돌거울보다 환웅이 주는 가슴팍만한 구리 거울은 탐나는 것이었다. 훨씬 좋은 걸 주니까 이게 여자니까 이거 좋아하지. 나는 북을 평소에 산속에서 메아리를 울리며 노래를 즐겨하는 하늘 메아리로서는 자기의 노래를 반주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이는 북을 가지고 싶어 했다. 기왕에 그녀가 사용했던 것들보다 훨씬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칼은 그대로 환웅은 칼을 다시 자기에게로 가져갔다. 근데 이게 바로 그냥 권력 상대가 된 거죠. 이제 힘을 쓰고 권력 쓰는 걸 도로 환웅한테 그냥 양보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냥 좋은 것만 그냥 했으니까. 우리를 너무 경원하지 마시오. 아직 적지만 우리에게도 여자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과의 교류에 다리를 놓도록 하겠소이다.
이 땅의 권력은 자신의 것임을 재확인한 환웅은 이 권력은 자신의 것임을 재확인. 칼을 두루 선부인 중에서 자기가 가졌으니까 화합을 위한 태도를 보였다. 하늘메아리와 한이올림도 약간의 조건만을 들어 동의했다. 우리 풀뿌리 번뇌들에게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주는 건 좋으나 그대들에게 그대들 사리를 따르라고 하진 마. 그네들에게 그대들 사리를 따르라고 하진 마오. 그러니까 뭐 원조를 주는 건 좋은데 물자. 근데 한국에다가 옛날에 미국에서 물자를 주는데 물자만 주는 거면 좋은데 그냥 전부 미국식으로 앞으로 공용어를 영어로 하고 그냥 영어식 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근데 우린 맷불이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물가에 큰 집 지었고 살아가길 즐겨하지 않소. 그러니까 자기는 산속에서 사는 게 여태까지 전통인데 뭐 물이 가까운 곳에 땅 평지에 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이건 원하지 않는다. 하늘메아리. 우리의 머리마루의 낡았나해 처녀들에게 다른 일만 없었으면 하오. 날것 그 아무 손을 대지 않은 것. 순수한 처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지냅시다. 내 곧 우리의 정식 사절단을 당신들에게 보내겠소. 환웅은 약속했다. 이제 세 나라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것이었다. 네,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성 좀 하고요. 네. 저도 이 천부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천지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칼과 거울과 북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울은 이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칼은 뭘까? 칼은 하늘이겠지? 천이겠지? 그 북은 북의 지에 해당되는 걸까? 거울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성찰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의미? 북은 서로의 교류. 서로 통신 그런 거가 교류. 있고, 칼은 이제 질서. 그렇죠, 질서. 맞아요, 질서. 오늘 이제 사람들 각자 안에 이 세 가지 천지인, 천인지 이것이 이제 다 들어있는데, 오늘 제 느낌에는 그 목사님 말씀도 이제 영안이 뜨인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 뭐 정민님, 지혜님은 그 부분이 조금 열려서 이제 자기 내적인 상황들을 영적으로 인지를 하지만은 이제 정민님이 지금 한동안 그 상황을 막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손으로 왔다가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 좀 겪었잖아.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눈이 뜨이는 뭐 그런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읽어볼게요. 환웅이 새로 도읍한 신시는 누리마루에 멀지 않았다. 또 장소는 공이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의 지역에 자리했다. 이제 환웅의 영향력이 두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다. 이미 고마와 버마 두 나라는 와해되어 가고 있었다. 두 여왕은 이제까지 성의 규제와 선별적 배품을 통해 다스려왔던 남자들이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에 당혹했다. 그들은 성을 도구로 젊은 남자를 병사로 부렸다. 모든 남자는 20세 이전까지는 결혼은 물론 여성과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여자는 20세까지 중앙 수용소인 머리마루에서 생활했다. 지금은 이 지역에 두 나라만 남았지만 두 세대 전까지도 더 작은 소국으로 나뉘어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다. 어떤 머리는 지시를 따라 전쟁에 나간 남자에게 머리마루에 산 여자와의 동침을 허락했다. 최고의 공로자는 어떤 머리와의 동침을 하였다. 작은 나라들이 병합된 후에도 고마나라와 버마나라는 서로의 기질 차이 때문에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존했다. 어떤 머리 주변에서 보좌하는 남자 버금머리들은 어떤 머리와 한 번의 잠자리 혹은 애물 과정을 통해 그녀와 긴밀한 정으로 맺어졌다. 어떤 머리의 피부 감촉을 잊지 못하는 남자들은 그녀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했다. 어떤 남자든 허락 없이 여자에 접촉하면 사형에 처했다. 어떤 머리와 여러 여자 버금머리들은 물론이고 귀여운 남자들도 자신들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 어긋나기의 단호한 처단에 찬동했다. 그들 사이에서 가시버시가 맺어지면 버시는 가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젊은 사내를 경계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의 시철단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려졌다. 한나라는 시철단을 자주 고마와 버마에 파견하여 정보를 얻고 그에 알맞게 대처하여 영향력을 더하고자 하였다. 될 수 있으면 여자를 일행에 끼워 넣었다. 이때 백사는 아이를 낳은 지 석 달이 되었다. 아들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신에게 제사 지낼 자라고 하여 제석단이라 하였다. 환웅 일행이 자네들의 신적인 면에서 전애들의 신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을 메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백사는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철단과 함께 남양하여 고마의 소위 빈내들골을 찾아갔다. 빈내들골은 사방에 낮은 산이 둘러싸이고 중앙에 강이 흐르는 둔지였다. 사람들은 쌀이나무로 담장을 치고 풀숲으로 지붕을 이다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작은 집은 휴식하거나 잠잘 때만 들어가고 대부분의 시간은 마당에서 함께 지냈다. 아직 한나라 사람의 존재를 몰랐던 자들은 시철단의 무리를 보며 놀라고 있었다. 저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늘에서 왔다고들 하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를 이용해서 그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재물과 뭐 사실 여성과의 접촉 권한 그런 것이 사실 많이 비유되고 동일시되기도 하죠. 근래 현대에도. 근데 지금 이때 완전히 그거를 그러니까 말을 들은 사람만 여성과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걸로써 이제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고들 하네. 저기 가운데 있는 놈은 기집 같은데 몸이 우리 사내들보다도 크네. 아니 어울림은 그들을 맞아 중앙마당에 나왔다. 어서 오시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살이 꾸밈을 생활 방식을 그대들에게 보이고 그대들의 느낌이 어떠한지 서로 어울려 보고자 하며 그대들 가운데 으뜸이는 누구시오? 누가 대표자입니까? 아니 어울림은 한나라 사절단의 대표자를 찾았다. 이분이십니다. 그들은 백산을 지적하여 앞으로 나가게 했다. 오, 그대의 나라도 갓나해 버금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스태프 중에 여자가 있냐? 우리나라의 왕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그렇소. 그러니까 예, 인사드립니다. 백사는 앞으로 나와 아니 어울림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왕후는 몇 사람이 있어? 아니 어울림은 왕후를 직책의 하나로 보는 모양이었다. 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참 높으신 분 아닌가요? 어서 이리 들어오시도록 해요.
아니어울림은 백산을 제실로 안내했다. 제사 지내는 아니어울림은 평소 실내 제단이 앉은 키만한 목재웅상 앞에 마른 식물을 쌓아놓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소원을 웅신에게 빌었다. 여기 식물 한자를 썼어야 되는데 먹을 식자 식물이라고 해야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응? 화초 식물이란 뜻이 아니라 쌓아놓고 그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소원을 웅신에게 빌었다. 이곳은 집단화련의 시간 말고는 여간에서 다른 사람을 혼자 들여보내 면담하지는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모처럼 지위가 높은 여자 손님이 왔기에 들여보낸 것이었다. 왕후가 바라시는 바를 말해줘. 우리 양국이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건 나의 바람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돌봄 있게 빌어봅시다. 수호심 있게 빌어봅시다. 모처럼 한 나라의 사람이 자기의 소원과 같은 말을 하자 아니어울림은 반색했다. 여자끼리 통하는 그런 백사는 아니어울림이 원하는 대로 함께 웅상에 절을 했다. 그러자 윙 한바탕 떨리는 공기가 방안을 감싸 안았다. 작은 느낌이었지만 다분히 의외였기에 백사는 놀라고 긴장되었다. 아니 웅신님이 정말 이리로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우리 돌보미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가 애초에 웅신님이 계시던 곳인가 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게 된 곳에서 돌보미 곰얼을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보미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옛날의 어울림에게는 가끔만 말조심하였지만 옛날에 어울림이 여기서는 이제 왕 대표자 그런 거라고 봐야겠네. 한이 어울림. 자기 이름은 한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어울림에게는 가끔만 말조심하였지만 계시를 내려주셨지만 때묶음 시대 묶음이니까 시대가 지나고 때묶음 어울림이 거듭 바뀔수록 왕이 바뀔수록 우리의 말들임 제사 지냄을 더 잘 들어주시고 가까이 오시며 항시 더불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신통력 더해진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그들의 웅신은 역대 어울림에게 신통력을 더해가며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증해 준다는 것이었다. 점점 효험이 더 커졌다는 이제 시대 역사가 더 갈수록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둘은 가만히 모두 앉아 기다렸다. 들릴락말락 가능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는 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게 있긴 한데 오늘은 너희와 다른 무리가 찾아왔구나 하고 웅신이 말해 그러하옵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새로이 터를 잡은 무리종이 으뜸한 애를 데려왔사옵니다. 너희는 함께 잘 어울려지기를 바라느냐? 그러하옵니다. 둘은 함께 대답했다. 나의 계획에 너희가 호응해주어 반갑다. 한나라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은 너희의 삶을 낫게 해주려는 것이니 더 좋게 너희 무리에게도 알리도록 하여라. 오늘따라 또렷한 웅신의 말소리에 아니어울림은 한껏 고무되었다. 이제 한나라와는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웅신이라는 게 대답하는 게 전에보다도 더 또렷하다. 뭔가 반가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산이 온 것, 그러니까 환웅패 그 사람들이 온 거를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이 온 것은 너희를 삶을 나게 해주려니까 같이 화합하라. 백산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신이 대답까지 하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젊고 어린 남자의 목소리였고 한 사람의 소리라고는 볼 수 없이 멀리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 부르짖는 소리 같았다. 특히 백산이 제단을 향해 말한 이후로는 웅신의 목소리는 힘이 들어간 것이었다. 더 좋아하는 거죠. 그 백산 그 여자가 말하니까 그녀는 웅신이 자신을 무척 반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웅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이어울림에게 캐물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목소리가 주는 분위기로가 미루어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애초에 그들이 처음 곰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의 웅신이 어땠든 간에 적어도 지금의 웅신은 단지 곰의 혼의 반영이 아니라 많은 인간의 원혼이 웅집하는 듯했고, 그것은 시대가 거듭할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시대가 지나면서 더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상 숭배, 우리는 그 사람 걸 어떤 만든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관련해서 잇들어서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생각한 거와는 다른 엉뚱한 그런 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불상 세워놓고 그게 석가모니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는 거기다 절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딴 그렇죠. 존재들 실제 영체들이 와서 네? 다른 그 영체들이 와서 마치 그런 것이냐 하고. 그게 오히려 증산도에 나오잖아요. 무슨 사인가? 어디에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또 그 증산도에 그 어느 절에 가서 거기에서 갔었다 강증산. 증산도 그 신들이 그 절에서 그 불상에 깃들어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하니까요. 그 응호는 응집된 혼, 그러니까 그야말로 많이 얘기하시는 집단 혼의식. 그 응호는 이제까지 한이어울림을 통해서만 뜻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한이어울림은 그러니까 어차피 고만하라의 어떤 그 시스템 그거를 통해서 당신이 힘들게 어떻게 그 뜻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백산이 들어온 다음에는 어수의 만남처럼 힘을 얻어 자기들의 뜻을 도모하려는 것만 같았다. 그냥 너무 흔한 말은 재미없으니까 어수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도모하는 것 같았다. 먼저도 한이어울림의 제실에 잠시 환나라의 사람이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 여자인 백산에게서 특히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남자로서의 훈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이게 추측을 한다 이거죠. 필시 제녀에 따른 한이 것이다. 지하다. 여자와의 격리, 그거다 죽은 신들의 한. 그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쌓여지니까 점점 더 더해진다 이거죠. 백산은 한이올림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다. 고마나라의 모든 애기들아 들어라. 모두들 여러분들아 들어라.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다. 모두들 와서 우리 살림살이 이모저모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도우미가 되어주실 것이다. 여기 한이올림이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히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장민도 읽어볼래? 네. 조금 봐요. 158페이지. 58페이지 한 페이지만. 한이올림이 이전보다 상당한 거국적인 전시를 베풀라고 지시했다. 마침 달 밝은 저녁이었다. 후성기와 메뚜기 그리고 자연 발효된 모루술이 고작이었지만 제법 흥겨운 전시판이 부러졌다. 대상과 풍백 그리고 한이올림이 함께 앉고 여러 버금머리를 계속했다. 곳곳에는 모닥불과 장작불이 타오르며 마당놀이가 펼쳐졌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마당극으로 그렸다. 배우로 나온 자는 모두 여자였다. 가운데 서 있는 창조신 역을 맡은 여인이 양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곰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정작 고마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옷이었다. 물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물고기 팔을 쓴 두 여인이 양쪽에서 나타나 그 앞을 헤엄치듯이 기어서 엇갈려 지나쳤다. 땅 위에 하늘해를 바라며 자라나는 것이 있을지어다. 다시 두 여인이 몸과 팔에 꽃과 잎을 잔뜩 치장하고 나와 두 팔을 벌리고 갔다. 땅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있을지어다. 두 여인은 꽃과 잎을 떨어뜨리고 물과 팔꿈치로 기어다녔다. 너희들은 이 땅 위에 있는데 물고기만이 얽혀 있으면
되겠느냐? 풀과 나무처럼 너희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여인은 인간 그대로의 자세로 일어서 다니고 한 여인은 팔다리를 올려 손가락 끝과 손가락 부분 그리고 발가락 끝과 발가락 부분만을 딛고 기어 다니는 것이었다. 너희들 일어서 다니는 것은 좋은데 보기에 너무 어지럽구나. 신의 눈에 두 발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나 발끝만으로 걷는 짐승들이나 모두 그런데 보인다는 것이었다. 딛고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너무 앞섰나요? 그러면 다시 내려 앉아서 기어다닐까요? 둘은 신에게 물었다. 아니다. 이미 오른 것을 어찌 다시 내리겠느냐. 다만 너희의 오르려는 마음이 지나쳐 허물이 될까 방어되는구나. 신은 인간과 짐승이 탐욕이 지나칠 것을 염려했다. 너희들에게 올바른 걷기를 보여주겠다. 신역의 여인은 공가죽 옷을 입은 채 엎드려 손바닥을 짚고 발바닥도 그대로 디딘 채 내발 걷기를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 여인은 따라하려니 잘 되지가 않는 것이었다. 이미 너희는 그렇게 걷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마음 같이 우리와 같이 하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역을 맡은 두 여인은 신에게 절하여 그 뜻을 복종하기로 맹세했다. 내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니 경찰한테 사는 법을 곰에게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읽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거예요, 이제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동물들 이제 네발 짐승들 보면 전부 사람하고 이제 뼈가 이제 일치 어떤 대응되잖아요, 모양은 전부. 근데 이제 그 발끝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동물은 이렇게 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요 부분이 사람의 발에 해당하는 거고, 요 부분이 사람의 종아리에 해당하는 거고, 요 부분이 허벅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뒷다리는 그렇죠. 앞에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발끝을 들고 다녀요. 개나 호랑이나 뭐 사슴 뭐 그런 거 다 그래. 네? 근데 다만 곰은 어떻게 되냐면 발이 이런 발로 가요. 곰은 다르다. 네, 곰은 다 사람 발처럼. 네, 그렇게 해서 바닥을 완전히 관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게 다니죠. 곰 발바닥은 사람 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릴라도 물론 그렇지만은 곰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겸손하고 안정되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하죠. 또 해요. 인간과 짐승의 역을 맡은 두 여인은 신에게 절하여 그 뜻을 복종하기로 맹세했다. 늘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며 겸손하게 사는 법을 곰에게 배우라는 것이었다. 세 여인은 먼저 일곱번 대사를 반복해 노래를 부르고 이윽고 둘러 모여있는 자들을 합창할 무리는 힘겨워 어잡았다. 고만나라 머리들과 한나라 손님들의 자리는 조금 높은 둔덕에 위치해 있었다. 함께 즐기지는 못해도 진행되는 놀이는 잘 구경할 수 있었다. 잘 보았군요. 당신들의 생활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그 철학을 어떻게 다스리며 활용하는지가 궁금해지는군요. 그런데 곰가죽은 어떻게 구하나요? 지화는 이곳 고만나라의 생활상으로 미루어 보아 저렇게 큰 곰의 가죽을 어떻게 얻었는지 신기했다. 다른 짐승의 가죽은 못 보았지만 곰의 가죽은 지나가는 집에 다 볼 수 있었고 한이 어울리는 재단에도 있었다. 마을 입구나 곳곳의 말뚝 위에는 곰의 머리뼈도 있었다. 어쩌다 죽은 곰을 발견하여 얻은 것이라기에 너무나 좋은 곰가죽들이 있는 것이었다. 불러서 어찌요. 더 답을 구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들이 새끼곰을 안고 노는 것도 보이는 것이었다. 새끼 때는 애완용을 기르다가 다루기 힘들 정도로 자라면 가두어 들여다가 2년 정도 지나면 잡는 것이었다. 잡은 곰의 넋은 우리의 돌보미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더 설명해 주었다. 이 정도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곰을 이렇게 한다는 건 곰 토템 뭐 그런 데서 옛날 조금 봐서 지금 것 같아요. 뭐 황금의 가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길러다가 이렇게 길르면서 어떻게 뭐 그러니까 자기네 신으로 섬기면서 또 겸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 이런 거지. 다른 거 좀 더. 여기까지 하세요? 예, 그 소감만 조금 이렇게. 이게 왜 이 페이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그래요. 그래도 13일 다음에 돼가지고.